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권기철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의 근황은 작년, 재작년 개인전은 여전히 한 번, 두 번씩 했었고요. 작년은 개인전 파리에 개인전까지 했었고, 그러면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2년 동안은 거의 작업실을 증축하고 작업실을 짓고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작업실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품에 올해부터는 작품을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업실을 짓는 과정에서도 개인전을 계속 이제 했었으니까, 그런데 집중력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작업실을 지으면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작품에 좀 매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차르트 음악 크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리고 관악기 종류 좋아해요. 네, 관악기 현도 물론 좋지만 관악기 종류를 좋아하는데, 관악기 종류를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관악기랑 제가 지금 먹을 가지고 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먹을 치는데 적합한 악기가 관악기 종류예요.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호언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보라든지 뭐 바순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어이쿠라고 하는 게 작업이 지금 제 작업 중에 한 16년, 17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또 바뀔 건데, 하나의 순간인 거죠. 하나의 순간. 제가 예측 불가능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삶을 알 수 없는데, 다만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 희망사항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 제가 어느 공항에 내린다까지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책을 펴고 그 다음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거기에 몇 박을 해야지, 얼마를 묵어야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거기 가서 보고 좋으면 하루, 아주 좋으면 일주일, 굉장히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있다 옮기고, 이렇게 굉장히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어이쿠예요. 그게 어이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 그래서 말하자면은 오늘만 존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존재는 어제도 있기는 한데 이미 오늘이 어이쿠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품을,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제 작품을 하면서 화면을 두고 제가 작품을 해요. 하는데 작품을 하고 있는, 대치를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같이 나랑 껴안고 있는 순간만, 붓을 딱 들고 붓을 딱 같이 작용하는 때만 그건 제 작품인데, 붓이 딱 끝나면 그건 제 작품이 아니에요. 이미 제 작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내가 그렸으니까 전부 다 내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미 붓이 끝나는 순간 나는 이미 거기에서 즐거웠고, 아니면 고달팠고 힘들었고 내 생각이 투영이 되었어요. 끝. 그러면 그 다음에 부분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임자가 있을 수 있고, 붓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미 내 작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어이쿠라고 하는 의성어하고 맞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진 않아요. 제 작품을, 제 판단을 할 때는 작업을 하는 그 순간만
내가 몰입이 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즐거움이 됐든 고통이 됐든 그건 제 거예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해석이 됐든 그것을 어떤 그 해석을 하거나 판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제 몫이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의 몫이고,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할 때만 그래서 되게 즉흥적인 거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작품 붓을 들고 이 작품을 하려고 막 내가 이제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붓을 놓고 보면 처음에 생각과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삶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순간을 대단히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나는 오늘을 좋아하지만 내일이나 1년 뒤나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있죠. 근데 결국은 오늘의 연속이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할 뿐이고, 내가 오늘 한 작업이 한 달 뒤에 어떤 작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의 좀 더 나은 식으로 진화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좋아질까, 이런 고민은 하는데, 좋은 작품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좋은 작품 안에는 고통, 슬픔, 외로움, 고독, 이를테면 좋다라고 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즐거움에 대한 반대급부, 그것이 좀 더 많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이를테면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을 딱 하나 하는 게 테니스 쳐요. 테니스 치는데 제가 선수가 아니잖아요. 테니스를 치는 데는 저는 즐거움만 있어요. 땀의 즐거움만 있어요. 노동의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고통이 들어가면 제가 아마 안 칠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고통이 들어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빠져 있으면 취미, 그런데 작품도 고통이 빠져 있으면 그냥 감동을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저 사람 안에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오롯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만 드러내지 않지만 제가 작품에는 요소요소에 심어 놓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읽어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고맙거나 정말 대화해보거나 이런 것 있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작업을 이제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83년 제가 학교 입학을 하는데 83년에서부터 이 작업실을 짓는 걸 짓기까지 소급을 했어요. 하니까 21번째 여기 들어왔어요. 이사를.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짐들을 들고 20번씩 이사를 다녔는데, 공간이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작업이냐면 나무 작품들, 나무 작업, 지금 하고 있는 철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기서는 마음껏 해요. 하고 나무 작품을 하는 곳이 요 밑에 목공소가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2달 전에 이게 또 날아갔어요. 한 마디가.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4급장이에요. 잘려서. 근데 이것까지 잘려서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됐다고요? 이것도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림을 하거나 작품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정도는. 그리고 이 손은 전혀 이게 안 돼도 여기 끼워서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장애 아니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해도 이 잘리면서 다 글씨하고 글씨 썼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평면에서 좀 더 확장된 입체. 지금까지는 거의 2차원이 작품이 90%였는데 아마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입체 작업이 조금 더 감이 한 30% 정도는 감이 되지 않을까. 그 평면 작업을 하다가 보면 흙이 채워지지 않는 흙이가 있는데 그것이 평면이 주는 이 한계. 그런데 3차원의 입체를 건들기 시작하면 그 묘미 또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만 아주 많이 다른 쪽으로 간다라기보다가 나무 작품, 철 작품. 근데 나무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나무가 좋아요. 제가 이런 거 다 내 작품들이에요. 지금 해체해 놔서 그런데 오래전에 다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바깥에 다 있어요. 해가지고. 그 제가 우연히 산에 가서 네. 나무를 봤는데 네네. 나무가 오래 고사가 되면 나중에 그 이게 심지가 말라붙어 가지고 하나 한 겹 한 겹 한 겹씩 네네.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제가 한번 사진 한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이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죠. 벌써 이미 작품 워낙 많이 접하시니까 그런 걸 다 보시잖아요. 알죠. 그 섬세함을. 나무가 네네. 그러니까 나무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네. 제가 동감해서 말씀드린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하면서 아까 먹 작업을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먹 작업이 왜 매력이 있냐면 저는 먹을 가지고 그 행위를 다만 60% 정도만 더 던져 놔줘요. 그럼 얘가 한지라고 하는 게 시간이 더 쉬워지면서 삼투압 작용이 되면서 걔가 마무리를 해줘요. 예. 저는 한 70%, 80%를 던져주면은 20%는 얘가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 정말 마무리 좀 잘해줘야 돼. 내 생각대로. 근데 그 시행착오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보완을 하거나 가미를 하거나 이러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매력적인 게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 그 삼탑작용에서 쫙 번짐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선념, 발목 이런 상태에서 쫙 진행이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해놨는데 얘가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면서 마르면서 시간이 좀 더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듯이 얘가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위를 제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보다는 무작위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 작품에서 90%는 자기적인데 10%는 무작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 제 작품을 많이 보는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이 작가는 보니까 한 6, 70%가 무작위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닌데라는 생각은 물론 하죠. 근데 다만 그 부분도 그 사람이 읽어내는 몫이니까 존중은 하지만 사실은 무작위보다는 자기가 더 많죠. 기는 하는데 공간 안에는 시간이 개입이 되니까 시간에 올라타 가지고, 근데 음악이니까 시간은 음악이니까 그 흐름에 올라타 가지고 공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훌쩍 소급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가장 충실한 현재가 의쿠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그냥
그냥 이게 화폭에 선생님 이야기하면은 보통 거인이 아니고 앞에 작은 자 붙어서 작은 거인 또는 이렇게 그 큰 화폭에 막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실제 입체 그 공간에서 또 활동하시는 그런 식의 네. 작업이 앞으로도 하고 싶어요. 네네네. 앞으로 그런 작업이 될 거, 평면 작업이면서 좀 더 확장된 그 공간이 개입이 되는 3차원 입체, 그러면서 설치,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 우연, 무작위 같은 우연, 이런 건데 그 접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이거 무작일까? 작일까? 라고 하는 묘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정답은 맞는데. 선생님 알고 계시네.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세상이 좋은 쪽으로, 인간 세상이 좋은 쪽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읽어내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편집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일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접점에 묘한 지점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지점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좀 그 긴장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죠.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나 글을 쓴 분들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그 비평가를 얘기를 했을 때, 작가가 가장 작가가 읽어내는 작품이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작가가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비평가가 읽어내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런데 비평가는 거기에다가 현재, 그다음 과거, 미술의 역사에다가 현대, 그 다음에 어떤 예지까지, 창의까지 가미를 시켜가지고 보는 부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비평가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비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소잔등에 들러붙은 쇠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돈 체협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좀 작품이 있고 비평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상호보완적인 거니까 또 엄밀하게 다른 동네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있겠죠.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또 있어요.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획자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제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좀 해주세요라고 누군가가, 작가가 얘기를 하니까, 저는 비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큐레이터인데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 가지고 그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지금 방금 비평가를 얘기를 했고 큐레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후자의 경우,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오히려 좀 굉장히 진솔하게 간다든지, 그리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이 가미되고 정체성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의까지, 예지까지 같이 가미가 된 세 가지,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큐레이터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전시를 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제 작품들을 가지고 기획을 참 멋지게 했다라고 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어떤 점이셨어요? 어, 그 작가의 정체성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 작가의 정체성은 어떤 쪽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큐레이터 몫이죠. 이렇게 해놨을 때, 아,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소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객관적인 거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워낙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변에 문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시인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장정일, 노태명 이런 아들이 친구인데 일찍 만나가지고 이놈들의 이 친구들의 그 소신, 이 친구들의 그 생각하는 방식, 그러면서 나는 그전에는 막연히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막상 문학을 접하고 있는 너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 얘들 꼬라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의식 같은 게 저절로 생기고, 그런데 그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근육 가지고 지금 그대로 쭉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 속에 산수가 있거나, 뭐 수학은 물론 못하지만 그 산수가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지금 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만 어떻게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야 위대한 작가가 되거나 유명한 작가가 된다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제가 그걸 고기를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피곤하거든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림을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인도 까닭도 이유도 없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가난이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옆에 나와 딸린 가족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작가는 이기적이에요. 이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작가들이에요. 자기 즐거우려고, 자기 좋은 것만. 애가 배가 고프든 우유를 사야 되든 안 사야 되든 생각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내가 우유 사려고 애썼다라고 하면 지금 46번 개인전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고마워하는 친구들이죠. 말하자면 제가 인당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때 한 전시관에 120명 정도의 인물 작업을 30호짜리를 쫙 한 적이 있어요. 2014년인데 그게 2014년 그 당시까지 나를 그림 그리게끔 만들어준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거기 그거 한번 줘보실래요? 제일 밑에 도로. 예, 그거. 이게 인당미술관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인물 작업을 이게 30호인데 이렇게 쫙 걸었었어요. 이렇게 쫙 걸어서 전시가 끝나고 야 너희들 그동안 나 도와준다고 애썼어. 그러면서 내가 선물 줬어요. 선물을 주고 여기 이렇게 한 전시관 6개관 중에서 한 관을 다 이렇게 인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신문지 작업이 이때만 해도 10년 차. 지금은 4년이 더 쌓였죠. 네, 이렇게.
예.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예, 저는 그전에는 다 버렸어요. 이 생각을 못 했을 땐.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리지 않고 세월이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햇빛이 그리고 저절로 색이 이렇게 와요. 색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낡으면 헤어져 아닥아닥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영원하다 이런 알레고리를 믿지는 않는데 인위적으로 작품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작품은 예술 작품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술 작품도 어느 순간 되면 좀 사라지는 것도 괜찮아. 근데 저절로 아까 신문처럼 쫙 떨어져서 먼지가 됐어.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쫙 그게 신문에 낡은 색상들이 이런 게 저절로 그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지 않나. 그러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작품 내가 쌓기는 했어요. 내가 하나하나 그리긴 했어요. 다만 내가 쌓아놓고 설치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세월이 그 전부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이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어떤 햇빛, 물, 태양, 그 다음에 뭐 어떤 나무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종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개만 없어도 물이 없어도 비가 안 와도 햇빛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 주변의 친구들 도와주는 또는 뭐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한 개인전 한 10회, 20회 정도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좀 차이 했었는데 지금은 뻔뻔스러워졌어요. 그 참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걸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제가 이게 싹 잘리는 순간 피가 퍽 튀었어요. 잘렸어요. 에이, 다행이네. 그림 그리는데 지장이 없네.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나 연속이 되겠죠. 연속이 되는데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붓글씨를 쓰면서 붓글씨는 다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자양분, 에너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로고 쓴 지 한 20년 돼 가네요. 대구문화 돼 가는데 캘리그라피 제한테 의뢰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굉장히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은데 왜 제한테 굳이 의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가 관장님이시죠.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가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다 있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냄새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예. 정말 여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10개 있다 그러면 거기는 한 50개, 60개가 있어요. 예측 불가. 아닌가요? 아니요, 사람,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사람이 사는 거는 어디라도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데
똑같지만 다른 게 그만큼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칼라 인도에서 작업들. 이렇게 칼라를 많이 칼라 쓰죠. 작업들 그런 거 많고, 그리고 뭐 원색을 쓰거나 아마 굉장히 어쨌든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죠, 그쪽에. 한 사람은 뭐 무슨 신문을 왜 갖다 놓은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신문이 색깔은 뭐 다르네. 신문이 제가 제 작품의 기본적인 거는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하나고 전체고, 전체고 하나고 같은, 하나와 전체는 동의어. 그래서 두텁한 어떤 두텁한 경전을 하나의 낱말로 요약해봐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텁한 경전을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럼 동의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장들이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한 장은 한일자예요. 한일자. 하나. 한일자의 축척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는 58세가 됐는데 58의 숫자가 결국은 오늘로 이루어져가 있잖아요. 네. 현재.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 불가능. 그거 좋아해요, 제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살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왜? 돈이 없대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야단을 친대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야단 치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도덕 윤리 그 해쳐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좋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인간은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좋은 걸로 가져갈 수 있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하네요. 그 얘기해 보세요. 예술가들이 남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들으면서 살아봐요. 그게 예술가 되겠어요? 꽝이지. 대단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네. 역설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위대한 예술가들은요, 역사적으로 보거나 어떻게 봐도 대단히 이기적,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낱말에 불과하고 제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 기전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내가 즐거움이라고 썼다가 행복이라고 썼다가 이 차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고민 중이에요. 원래 전시가 개인전이 그 5월, 6월에 있고요. 지금 아마 내년 전시도 있고. 아, 전시가 개인전. 내후년. 예. 후내년은 아니고 내년 전시까지, 올해 내년까지 다 잡혀 있어요.